네, 오늘은 10월 소비자 신용잔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비 0.38% 증가가 나왔고요.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 192억 달러가 증가를 해서 5조 1126억 달러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리볼빙입니다. 신용카드 잔액을 포함한 그런 부분인데 직전 달에 비해 1.1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3.9죠. 정확하게는 13.8%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연율화해서 계산이 된 거니까 직전 달 대비 157억 달러가 증가를 해서 1조 3,73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전달 대비 리볼빙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22년 6월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소비자 신용 잔액이 늘어났다는 부분, 특히 신용카드 대출 잔액을 포함한 리볼빙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이 부분을 갖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근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일시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먼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신용잔액이 줄어들고 있던 둔화 추세였거든요. 이러다가 이번 달 급격히 증가를 했다. 그 주도를 한 게 리볼빙 잔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단기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단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소비 심리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그 시즌 자체가 연말 쇼핑 시즌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갖췄다. 여러 가지 할인 행사라든지 특별한 세일 기간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용카드 지출을 좀 증가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최근 노동 데이터조차도 어느 정도 연착륙을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반적인 컨센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과 맞물려서 이런 소비가 증가하는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증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 소비자 신용잔액 결과만 보고서는 판단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 실제 단행된 부분, 더불어서 연말 쇼핑 시즌 효과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용카드 증가가 또 어느 정도 신용카드 대출 잔액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의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저축이죠. 많이들 초과저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초과저축보다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유동자산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여기에는 이제 MMF를 포함해서 샌프란시스코 연운이 논문으로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죠. 지금까지 고금리 상황에서도 소비자 지출이 강세를 유지해왔던 이유 자체를 그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유동자산으로 설명을 한 그런 논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초과저축과 MMF까지 포함한 유동자산 개념으로 소비자 지출의 흐름을 분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결국 이 초과저축 더불어서 MMF까지 포함한 유동자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이 지금의 소비를 지탱하는 구조 중에 하나고요. 더불어서 고용, 임금소득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산가격 상승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자산가격이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소비 심리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자산가격 상승에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미국 가계 순자산의 증가 그렇게 대단한 시그널 아니다라고 올린 영상도 있고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까지 증가한 미국 가계 순자산 이를 통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자산가격 상승의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결국 부채, 신용입니다. 결국 지금의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은 이 저축을 포함한 유동자산, 더불어서 고용, 임금소득이 되겠죠. 자산가격의 상승, 더불어서 부채, 신용 이 네 가지가 모두 최대치까지 올라간 수준에서 지금의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초과 저축이 줄었지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소비가 유지될 것이다. 혹은 자산 가격 상승은 뭐 정체되었지만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유지될 것이다. 또는 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소비가 유지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 네 가지가 모두 한도치까지, 최대치까지 올라간 수준에서 지금의 미국 소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 하나라도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소비 둔화라든지 위축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인들의 그동안 소비 행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제죠. 신용입니다.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더 중요하고 결국 견조한 소비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유동자산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결국에는 소득 계층별로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봤죠.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초과저축은 이미 다 소진된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소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견조한 소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구조 중에 결국 신용 여력의 확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소비에 있어서 대출이라든지 카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신용카드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결국 소비 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한마디로 신용 여력 확대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달 소비자 신용 잔액이 증가를 했고 특히나 신용카드 대출 리볼빙 잔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물론 다음 달에 개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번 늘어난 부분만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신용 잔액의 YY 변화율을 보시게 되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란색이 소비자 신용잔액 YY 흐름이고요. 고금리 상황에서는 소비자 신용잔액 증가율이 둔화가 되거나 감소되는 방향이고요. 경기 저점 이후 회복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소비자 신용잔액에 뚜렷한 증가 추세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 구조는 저축과 소득으로 소비를 지탱하기에는 어렵고 여기에 소비자 신용, 대출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소비자 신용이 줄면 소비 둔화는 불가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은 최근 흐름을 확대했는데 빨간색이 기준금리고요. 파란색이 소비자 신용잔액입니다. 물론 최근 저점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분명한 회복의 모습이다라고 보긴 어렵고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소비자 신용잔액 MOM 흐름 보시게 되면 지난달 대비 0.38% 증가했습니다.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오다가 이 끝부분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자 신용잔액의 비율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지난해 11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최근 차트 보시더라도 뚜렷하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용 잔액의 흐름은 계속해서 둔화 위축되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 대출 잔액을 포함한 리볼빙 잔액의 흐름입니다. 이게 전월비 변화율인데 이번 달 1.16%로 급격한 증가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이를 연율화로 계산을 해보면 13.89%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헤드라인은 14% 정도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이번 달의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 12개월 연속해서 나와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수치를 너무 강조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겠죠. 다만 연착륙을 주장하는 기관에서도 이런 연율화 수치를 갖고 급격한 증가라고 분석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상당히 오버스러운 측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리볼빙 증가세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 부분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거든요. 사실 리볼빙 잔액이 전월비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대출 담당자 서베이 결과가 24년 4분기 기준으로 0%, 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로워졌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24년 하반기부터 미국 상업은행들은 완화적 기조로 선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적 기조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소비심리 개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큰 폭의 반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을 제거하고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0.38% 증가를 했지만 뚜렷하게 둔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마디로 지금 높은 이자 때문에 상업은행의 평균 신용카드 대출 금리 수준입니다. 21.76%예요.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역대 최고 수준이죠. 이렇게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이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저렇게 높은 이자 수준에서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늘어났다? 이를 소비심리 개선으로 해석한다?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고 급격한 신용 돌려막기 수준의 증가분이다. 이렇게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소비 위축 방향이 달라진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런 부분 명목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실질 신용잔액 추이로 보게 되면 감소 추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출 수요가 계속적으로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달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지만 분명한 부분은 이렇게 높은 신용카드 대출 금리 수준에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마냥 소비심리의 개선으로만 해석되기에도 위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부분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다차치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증가된 이 부분을 갖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부채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가처분 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4년 2분기 기준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 정도가 11.52%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110만 원 정도의 가계 부채 상환을 하고 있다. 이런 수준인데 많은 연착륙 주장하시는 분들이 팬데믹 이전 레벨보다 낮고 과거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지금의 레벨 자체가 IT 버블의 증시 붕괴가 시작됐던 00년 1분기 11.58%와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08년도 사례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는 신용의 위기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부채 상환에 대한 가처분 소득의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낮아진 DSR을 갖고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당시의 연착륙 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 생각을 담은 영상이니까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욱이 이 퍼센트 자체를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이게 실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라는 점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1%든 12%든 15%든 실질 가계가 지출하게 되는 금액의 정도를 따지게 되면 이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게다가 여기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모기지금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00년 IT 버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신용카드 대출 잔액의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만 특정해서 살펴보면 이런 흐름이죠. 개인들의 신용카드 부채이자 부담 비율입니다. 이 수준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부채에서 이자율을 곱하고 가처분 소득을 나누면 계산이 되는 방식이죠. 과거 가계가 가처분 소득 중에 얼마의 신용카드 이자 지불을 사용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건데 지금 수준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08년도 때처럼 신용위기가 온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소비 지출의 방향, 소비 흐름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소비를 지탱하는 4가지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축과 이 부분 유동자산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고용, 임금, 소득, 자산 가격 이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살펴보는 신용, 부채 관련해서 결국 미국의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신용카드 부채 비율이 최대 수준이에요. 여기서 신용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상업은행 전체 평균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3%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긴 했으나 아직 역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사실 이 부분은 중소형 은행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올라섰잖아요. 이런 부분과 함께 비교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다 차치하더라도 실제 가계가 신용카드 이자 지불에 부담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오늘 소비자 신용 잔액의 전월 대비 증가 관련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신용카드 대출 잔액 포함된 리볼빙 잔액이 급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뚜렷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고, 이런 일시적인 증가가 나타났던 요인으로는 최근에 이어졌던 은행대출 담당자 서베이가 완화적 기조가 지속되었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소비심리 개선, 더불어서 노동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확대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번 달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신용카드 대출 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에 있고, 가계가 부담하는 가처분 소득 중 신용카드 이자 부담이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처럼 부채의 문제, 신용의 위기가 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의 레벨 자체가 00년 IT 버블 수준과 유사할 정도의 부채 상환 부담 정도 위치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은 소비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이 GDP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소비 동향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의 내러티브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이런 소비 지속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구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부채 신용단에서의 흐름이 과연 계속적으로 신용 여력이 확대될 상황인가, 그 환경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봐 드렸습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증가된 이번 달 신용카드 소비자 신용 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방향성을 회복시킬 정도의 그런 소비 흐름이 확대될 상황인가, 그렇게는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